남자가 여자보다 먼저 죽는 이유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마 유튜브에서 건물 옥상 사이를 뛰어다니는 파쿠르 영상이나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익스트림 스포츠 영상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대부분 남자들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남자가 일찍 죽는 이유를 이런 무모한 행동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술 많이 마셔서? 담배 피워서? 위험한 일 많이 해서? 전부 핵심이 아니에요. 진짜 원인은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에, 아니 정자와 난자가 만나는 그 순간에 이미 결정되어 버렸거든요. 여러분 몸속 37조 개의 세포 하나하나에 새겨진 어떤 코드가 남자의 수명을 처음부터 깎아먹고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게 인간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포유류, 조류, 곤충까지 동물의 왕국 전체를 관통하는 잔인한 법칙이 존재하거든요. 오늘은 이 숨겨진 생존 불평등의 비밀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어요. 70년 전에도 남자가 먼저 죽었고 지금도 남자가 먼저 죽어요. 1950년대 남자들은 탄광에서 석탄 캐고 전쟁터에서 싸웠죠. 2020년대 남자들은 에어컨 나오는 사무실에서 모니터 보면서 일해요.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는데 결과는 똑같아요. 어느 나라를 봐도 여성이 남성보다 5년에서 7년 더 살거든요.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일본, 미국, 아프리카까지 전부 다요. 이게 만약 직업이나 생활 습관 때문이라면 시대가 바뀌면서 격차가 줄어들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안 줄어들어요. 뭔가 더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는 뜻입니다. 한국 상황을 한번 볼까요? 2023년 기준으로 한국 여성 평균 수명이 86.6세, 남성이 80.6세예요. 약 6년 차이가 나는 거죠. 이게 OECD 국가 중에서도 격차가 큰 편이에요. 일본도 장수 국가로 유명하지만 남녀 격차는 한국보다 작거든요. 더 충격적인 통계가 있어요. 한국의 100세 이상 인구 중에서 약 90%가 여성이에요. 100세 넘게 사는 사람 10명 중 9명이 여자라는 거예요. 장수 마을 가보면 할머니들만 모여 계신 이유가 있는 거죠. 이 정도면 우연이라고 하기 어렵잖아요. 과학자들이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동물들을 조사했는데요. 여기서 아주 이상한 사례가 하나 발견됐어요. 어떤 새종에서는 암컷이 수컷보다 훨씬 사납고 공격적이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종에서는 암컷이 먼저 죽어요. 공격적인 쪽이 먼저 죽는 거라면 수컷이 먼저 죽어야 하는데 정반대인 거예요. 반대로 수컷이 얌전한 종에서도 수컷이 먼저 죽는 경우가 있었고요. 공격성하고 수명이 전혀 맞아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자들이 229종의 동물을 전부 분석해봤더니 진짜 공통점이 나왔습니다. 먼저 죽는 쪽은 전부 작은 성염색체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몸에는 성별을 결정하는 특수한 염색체가 있어요. 인간의 경우 큰 걸 X, 작은 걸 Y라고 부르는데 여자는 X 2개를 가지고 있고 남자는 X 하나에 Y 하나를 가지고 있죠. 새들은 반대예요. 수컷이 큰 염색체 2개고 암컷이 큰 거 하나, 작은 거 하나예요. 그래서 새들 세계에서는 암컷이 먼저 죽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결국 남자냐 여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작은 염색체를 들고 태어났느냐가 운명을 가르는 거였어요. 여기서 핵심은 X 염색체의 유전자가 800개에서 900개 정도 들어있는 반면 Y 염색체에는 고작 70개에서 80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거의 10배 차이가 나는 겁니다. 쉽게 비유하면 이래요. 여성은 같은 부품이 든 예비 배터리를 하나 더 들고 태어난 거고 남성은 예비 배터리 없이 본 배터리 하나로 시작하는 겁니다. 여자는 한쪽 X에 결함이 있어도 다른 쪽 X가 백업 역할을 해주거든요. 서로 다른 세포에서 서로 다른 X가 작동하면서 위험을 분산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남자는 X가 하나뿐이에요. 고장나면 끝이에요. 백업이 없어요. 그래서 남자의 약 8%가 생명인 반면에 여자는 0.5%도 안 돼요. 16배 차이예요. 혈우병이나 근위 영양증처럼 생명을 위협하는 유전질환도 같은 원리로 남자에게 압도적으로 많이 나타납니다. 태어날 때부터 예비 부품 없이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Y 염색체에 대해서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어요. Y 염색체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농담이 아니라 진짜 과학적 사실이에요. 약 3억 년 전에 Y 염색체는 X 염색체와 크기가 거의 비슷했거든요. 그때는 Y 염색체에도 유전자가 1000개 넘게 있었어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Y 염색체가 계속 쪼그라들었어요. 지금은 70개에서 80개밖에 안 남았다고 했잖아요. 3억 년 동안 90% 이상의 유전자를 잃어버린 거예요. Y 염색체는 짝이 없어서 스스로를 수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손상이 누적되고 남성은 태어날 때부터 구조적으로 불리한 출발선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호르몬이라는 더 무서운 복병이 있거든요. 이 부분이 진짜 소름 돋는 이야기예요. 남자의 몸에서는 테스토스테론이라는 물질이 분비되는데 이게 남성성의 근원이에요. 근육 만들고 뼈 단단하게 하고
목소리 굵게 하고 어깨 넓어지게 하죠. 젊을 때는 이게 엄청난 무기예요. 문제는 이 호르몬이 동시에 면역 체계를 억제하고 심혈관에 장기적으로 부담을 준다는 거예요. 젊을 때 강하게 만들어주는 대신 나이 들어서 청구서가 날아오는 거죠. 테스토스테론이 면역력을 약화시킨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실제로 남자들이 감기에 걸리면 여자들보다 더 심하게 앓는 경향이 있어요. 이걸 맨플루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냥 남자들이 엄살 부리는 게 아니라 진짜 생물학적 근거가 있는 거예요. 테스토스테론이 면역 반응을 억제하기 때문에 같은 바이러스에 감염돼도 남자가 더 심하게 아플 수 있거든요. 여자들이 괜히 오래 사는 게 아니에요. 면역 체계 자체가 더 강하게 작동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증명하는 역사적 증거가 있어요. 조선시대 궁궐에서 일했던 내시들 이야기인데요. 내시는 어릴 때 거세를 당해서 테스토스테론이 거의 안 나왔어요. 인하대학교 연구진이 내시 81명의 수명을 추적했더니 평균 수명이 70세였어요. 같은 시대 일반 남성은 50대 초중반이었거든요. 근데 진짜 충격적인 건 이거예요. 왕보다 오래 살았어요. 최고급 음식 먹고 어이한테 치료받고 나라에서 가장 좋은 환경에서 살던 사람이 47세에 죽었는데 고환이 없던 사람은 70세까지 산 거예요. 똑같은 궁궐에서요. 심지어 가장 오래 산 내시는 109세까지 살았다는 기록이 있어요. 조선시대에 109세라니 현대 의학 없이 그 나이까지 산 거예요. 물론 내시들은 전쟁이나 폭력에 노출될 일이 적었고 비교적 안정적인 생활을 했다는 점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환경 차이를 감안해도 23년이라는 격차는 설명이 안 돼요. 테스토스테론이 높은 환경이 장기적으로 남자의 몸에 부담을 누적시킨다는 거예요. 남자답게 만들어주는 호르몬이 동시에 장수에는 불리하게 작용하는 거죠. 비슷한 사례가 동물 세계에서도 발견돼요. 수컷 사슴을 생각해보세요. 매년 거대한 뿔을 기르고 번식기에는 다른 수컷들과 목숨을 건 싸움을 하죠. 이게 다 테스토스테론 때문이에요. 문제는 이 과정에서 엄청난 에너지가 소모되고 부상 위험도 높아지고 면역력도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컷 사슴의 수명이 암컷보다 훨씬 짧아요. 번식에는 유리하지만 장수에는 불리한 전략인 거죠. 인간 남성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같은 원리가 적용되는 거예요. 진화가 왜 이렇게 설계했는지 생각해보면요. 진화는 번식에 유리한 쪽으로 작동하지 장수에 유리한 쪽으로 작동하지 않거든요. 젊을 때 강하고 매력적인 게 유전자를 퍼뜨리는 데는 유리하니까 테스토스테론이 발달했는데 번식기가 끝난 후에 몸이 어떻게 되든 진화는 별로 신경 안 쓴 거예요. 냉정하게 말하면 진화 입장에서 늙은 수컷은 별로 중요하지 않았던 거죠. 반면에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은 정반대예요. 혈관벽을 탄력 있게 유지하고 해로운 콜레스테롤을 낮춰줘요. 그래서 여성은 폐경 전까지 심장병 발생률이 남성보다 훨씬 낮아요. 폐경 후에 에스트로겐 분비가 줄어들면 그때부터 심장병 위험이 남성과 비슷해지거든요. 호르몬 하나가 이렇게까지 차이를 만들어요. 왜 여성이 오래 살도록 진화했는지에 대한 가설도 있어요. 인간 아기는 다른 동물에 비해 독립하기까지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잖아요. 사슴은 태어나서 몇 시간 만에 걷는데 인간은 10년이 지나도 혼자 못 살아요. 역사적으로 이 역할을 주로 어머니가 맡았기 때문에 어머니가 오래 살수록 자녀의 생존 확률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자연 선택이 여성의 장수를 선호하는 방향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또 하나 할머니 가설이란 것도 있어요. 인간 여성은 다른 동물과 다르게 폐경 이후에도 수십 년을 더 살잖아요. 대부분의 동물은 번식 능력이 끝나면 곧 죽거든요. 그런데 인간 여성은 왜 폐경 후에도 오래 살까요? 과학자들은 할머니가 손주를 돌보는 역할을 했기 때문이라고 추정해요. 할머니가 있으면 어머니가 더 많은 아이를 낳을 수 있고 손주들의 생존율도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오래 사는 할머니의 유전자가 더 많이 퍼졌다는 거예요. 반면 할아버지는 그런 역할이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에 장수에 대한 선택 압력이 약했던 거죠. 더 소름 돋는 건 이 차이가 세상에 나오기도 전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서 남자 태아가 여자 태아보다 유산될 확률이 더 높아요. 태어나자마자 신생아 시기에 죽는 비율도 남아가 더 높고요. 출생 성비를 보면 남아가 여아보다 약간 더 많이 태어나는데 대략 105대 100 정도예요. 이건 자연이 남아의 높은 사망률을 미리 보정하려는 장치라는 해석도 있어요. 더 많이 태어나야 같은 수가 살아남으니까요. 태어나기도 전부터 핸디캡을 안고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에 한국 남성들은 문화적 요인까지 더해져요. 한국은 생물학적으로 불리한 조건 위에 음주와 과로 문화까지 더해진 나라거든요. 회식 자리에서 술 마시고 야근하면서 스트레스 받고 이게 테스토스테론의 부정적 효과를 증폭시켜요. 그래서 한국의 남녀 수명 격차가 유독 크게 나타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들으면 남자들은 그냥 포기해야 하나 싶잖아요. 아니에요. 중요한 건 이 사실을 아느냐 모르느냐예요.
남자는 구조적으로 심장병에 취약해요. 이걸 모르고 아무 생각 없이 살면 그냥 통계 평균대로 살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하지만 알고 관리하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실제로 요즘 남녀 수명 격차가 조금씩 좁아지고 있거든요. 남성 흡연율이 떨어지고 건강검진 문화가 퍼지면서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이에요. 정기적으로 혈압이랑 콜레스테롤 체크하고 유산소 운동 꾸준히 하고 술자리 조금 줄이고 이런 게 쌓이면 타고난 핸디캡을 상당 부분 뒤집을 수 있어요. 염색체는 못 바꾸지만 염색체가 만들어낸 약점을 알면 거기에 맞춰서 대응할 수 있는 거죠. 결국 남녀 수명 차이는 여호르몬 작용, 면역 체계, 진화적 배경까지 여러 층위가 겹쳐서 만들어진 현상이에요. 어쩌면 자연이 설계한 원초적인 불균형인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걸 알고 사는 사람과 모르고 사는 사람의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100세 이상 인구의 90%가 여성이라는 통계, 그냥 받아들이실 건가요? 아니면 그 10%에 들어가실 건가요? 여러분의 염색체가 무엇이든 통계의 평균이 아니라 예외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